화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마무리된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드릴 내용은 이제 대통령 방미하고 관련해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국제 뉴스가 없고 한국 뉴스 그리고 투자 뉴스 이렇게 오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한국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죠. 이제 미국의 정보망이 워낙 방대하고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부 한국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의 국익에 결정적인 그런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경우면은 미국이 한국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할 의도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한국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잔뜩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확인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한 1년 이상 정도 침묵하다가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한국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는가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개입이 있는가 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인 거죠. 미국은 자기 국가 이익에 심대한 그런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그런 겁니다. 당신들 문제는 당신들이 나는 잘 알고 있지만 당신들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본질적인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교조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주작을 받아들여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성리학이라는 것을. 그 중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양명학이라는 성리학을 다수 여러분들 실용화한 쪽으로 나아갔는데 한국은 마지막에 나라가 박살이 날 때까지 이 이데올로기 성향이 굉장히 강한 민족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집권한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걸 보게 되면은 그냥 성리학의 후예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기 조선사회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관계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러니까 한 민족의 원형이나 특성, 기질 이런 것은 참 변하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조선이 끝난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인들의 정신적 그런 구조는 여전히 그런 틀을 크게 그런 문화적 유산이나 전통 이런 것을 못 벗어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아주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말과 글로서 내가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질 것을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낙담할 필요는 없고 각자 이제 알아서 어떤 식으로 그리고 오래 갈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그러니까 그런데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오늘 한국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숙청혁명 같은 한국, 영어 표현으로 그냥 싹쓸이하다는 표현이죠. 퍼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거는 옛날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GR이라는 시험을 치는데 그때 외운 단어지만 현실에서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만났지만 영어 표현으로 퍼즈 그냥 완전히 싹쓸이 한다 이런 표현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을 했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퍼즈
싹쓸이 한다는 것입니다.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를 그냥 상업용 용어로 해석하는데 그런 비즈니스 넘어서는 넓은 의미의 비즈니스로 사용하죠. 더 여름 극단적으로 나가면 한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하고 비즈니스 난 오브 마이 비즈니스다 이야기죠. 한국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면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모든 신문들이 다 뭐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We cannot do business there. 우리는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이나 혁명 같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곳에 사업을 할 수 없다. 거기서 비즈니스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적 거래가 아니고 한국과 공적 거래나 외교관계나 군사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거죠. 이제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여러분들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다변이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유독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왔죠.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한국이라는 그런 문제를 물론 뭐 이제 부자 나라다 뭐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처음일 겁니다. 이번이. 회담 3시간 전에 도널드 트럼프의 SNS 숙청 혁명 같은 한국 상황에 사업을 못한다. 워싱턴 특파원도 그냥 비즈니스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더 벗어난 관계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추루소셜에 대한민국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본인 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인 가운데서는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든 아무튼 미 합중국의 대통령은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대하는 거나 뭐 이런 모든 문제가. 트럼프가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처음 나타낸 반응이기도 하다.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고 지난 11월 이후에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발신한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회담 막판까지 의제를 다듬고 있는 양측의 의견 조율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집권한 권력의 정당성 문제, 정통성 문제를 전부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집권한 이후에 그다음에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모두 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서 지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란 기본적으로 가치동맹이니까요. 군사동맹이지만 그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여기 퍼즐한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영어 단어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언어의 뉘앙스 같은 걸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트럼프가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한국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퍼즐은 정치적 목적이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반대자나 특정 집단을 제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레볼루션은 기존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급격한 변화를 뜻합니다. 두 단어 모두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벗어난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의 그런 어원이나 뉘앙스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미국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한국 상황을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아주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업관계가 아니고 사업을 넘어선 여기 정확하게 한국과의 정치적 안정이 흔들리면은 동맹국으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될 이유가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SNS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십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외교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한국의 위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한 군데서도 그런 여러 해설을 하는 데가 없는 것 같거든요. We cannot do business there. 우리는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것보다도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적인 경제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관계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고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그런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식에 대한 부분은 자기 의사를 밝힐 수가 있다. 한국이 퍼즈나 아니면 레볼루션 단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레볼루션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 과제는 결국 한국인들의 몫이지 미국이 개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뭐 이제 보고를 계속 받을 테니까 매우 잔인한 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가 아니고 정통적인 그런 기업 정치인 출신이었으면 벌써 한국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신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사람이고 미국 국가 이익에 치명타를 입히지 않으면 개입할 수 할 의도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트럼프 한국 정부 교회 단속 미군 오산기지에서 정보 수집 대통령을 만나면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서명식 그러니까 행정명령 서명식을 치르는 자리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단속을 벌이고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보고가 들어간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됐을 텐데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한국 대통령을 만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만남을 기대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할 수가 있죠. 말은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냥 다른 이야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한국인 문제는 한국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한국의 비극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대해서. 객들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 가운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봉착한 문제에 심각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인 겁니다. 다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임승차에 익숙한 거죠. 한국인들은 스스로 나라를 피를 뿌려가면서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미군정이 진주하고 일찍부터 그런 시야가 넓혀 있었던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받은 겁니다. 피를 뿌린 역사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냐
뭐 그거는 여러분 피를 뿌렸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인의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객들만 많은 겁니다. 객들만. 그래서 나라의 독립이나 주권이 위협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뭐 하나도 이런 비용을 치를 생각이 없다. 그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게 이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고 특성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도 좀 해서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미국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왜 이런 미국이 비용을 치르면서 개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희극이자 비극은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여권을 갖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인데 실질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력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런 한국인의 속성을 정확히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대들거나 그다음에 엉겨붙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계산 때문에 이런 체제가 4년이 갈 수도 있고 40년이 갈 수도 있고 400년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사가 다 뿌린 대로 여러분들 수확한다고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인생을 사는데 회사 생활을 10년이나 20년 30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할 때 그 일에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은 30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그 수준 못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내 일이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내가 존재하는 일이고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해 소명의식 주인의식이 있어야 1년을 일하더라도 일치월장할 정도로 이렇게 능력이 신장이 되는 거죠. 다수 사람들이 공화국이 만들어진 지 77년이 지났지만 나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여러분들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주권을 빼앗겼다 이렇게 하면 언짢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뭐 제가 지금 나이에 이것저것 위아래 눈치 보고 출시하기 위해서 말을 거둘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권이 없는 겁니다. 주권이. 그런데 막 대부분 다 있는 것처럼 폼 잡고 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확한 진단이 될 것이다. 모든 신문들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그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한국이 체제가 바뀌면은 미국은 주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이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군사 동맹은 그 뿌리에 가치 동맹이 있는 겁니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이런 같이 피를 나누고 싸우는 거지 가치가 없는 체제를 여러분들 지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슨 말을 여러분들 행정명령을 사인하고 난 다음에 한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I heard there were raids on church of the last few days. 최근 며칠 동안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에 대해 급습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급습이었. 원문을 한번 보는 것. 원문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됐을 텐데 나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 정도를 발신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세운 거고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 내용이 아마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오전에 행정명령 서명식을 마치고 아마 앞에 기자들을 두고 집무실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남한의 정치적 불안전, 전 대통령 지지 세력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일부 교회에 대한 경찰 수색, 그다음에 7월 달에 미군 기지 한국적 부분에 대한 영장 집행,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모든 그런 비극의 원인은 국민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의식이 대부분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나라인 겁니다. 이거는 개인도 자기 일과 인생과 직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가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이렇게 보면은 피를 뿌려서 나라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뼈아픈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언어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원문,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 이 원문을 AI에 함께 집어넣고 이게 영어 뉘앙스로 보면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냐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한국 새 정부의 교회 단속을 매우 잔인한 단속으로 표현하며 이것은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사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성에 대한 접근과 정보 수집을 언급하며 이것은 나쁜 일로 규정하고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를 안보와 동맹관계를 위협하는 불완전한 세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새 정부를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준 겁니다. 새 정부가 진보적 성향인 점을 고려하면은 트럼프는 이를 보수적 가치, 종교의 자유와 미국 중심 안보와 충돌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단속은 한국 내 일부 기독교 단체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조사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반미적 또는 반종교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듯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믿는 구석이 뭐가 있겠냐. 뭐 미국도 이렇게 강경책을 그렇게 쉽사리 내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워싱턴 DC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게 되면은 트럼프의 북한 문제 등 필요한 얘기를 다 할 것이고 미국 측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농축산물 수입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고 미국 측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 뭐 그런 뜻을 이제 피력을 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 국가이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주권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주권자가 아닌 겁니다. 지금 한국 문제의 모든 출발점은 그 아주 명확한 사실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한국의 주권자는 국민이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주인이 아닌 거죠. 본인 주권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주권이 없어져 버렸는데 아직도 뭡니까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선거에서는 모두 다 보수 진영이 대패를 할 겁니다. 대패를.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런 건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대표를 할 겁니다. 다만 좀 유연하게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합니다. 우리 입장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되는 거죠. 동맹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군사동맹의 혜택은 한국인들이 다 누리겠고 그다음에 책임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한미 상호보호조약 이름들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미 상호보호조약이 일방이 통보하면 그걸로 종결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두고.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는 필요하다.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대만 문제 같은 거나 양한관계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분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일체 관여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이 2만 8천 명이나 되는 병사를 평택에 붙박이로 둘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가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나가라는 이야기는 직접 안 하겠지만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자기 나라 병사들을 자기들이 쓰겠다는데 그거를 못 쓰겠다 하면 그럼 다른 기지로 옮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이 논리가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나라는 지켜줘야 되고 당신 나라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군사력을 좀 데려다가 자기 나라 용도에 맞게끔 쓰겠습니까? 냉정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되고 한국인들은 스스로 방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전부가 다 가짜인 거죠. 가짜. 그리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주장들 하는 겁니다. 그냥 말이 다 나온다고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있지만 방구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가 여러분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좀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다음 사실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미동포를 만나서 재외국민투표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만들겠다. 이 재외국민투표가 어떤 투표입니까? 대구광역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재외국민이 되면 전부 다 이재명을 90% 80% 여러분들 지지하는 선거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에서 이번 선거 전번 선거 모두 다 압도적으로 상대방 후보가 이겼는데 어떻게 된 건지 미국에 있는 교포, 호주에 있는 교포, 독일에 있는 교포,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던진 재외국민투표는 전부 다 그것도 여러분들 한두 차이가 아니고 90% 80% 정도 여러분들 뭡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투표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족함이 없도록 잘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지면 참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도 잘 만들겠습니다. 재외국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제 등도 도입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재외동포 투표의 불편을 줄여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80년, 국가건설 77년, 사전투표 도입 11년,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거죠. 오늘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은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한 30년 이렇게 은퇴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어쩌면 30년 이상 정도 살아있는 동안 다 경험하고 기성세대가 갈 겁니다.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이제 제 연배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가끔 이렇게 조용할 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젊고 분주했던 시절들은 다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본인에게 남겨진 시간이라는 것이 젊은 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아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죽는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게 20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최소한 아버지로서 여러분들 갖게 되는 단상은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세대에 부담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할 수 있으면 자식들이 기반을 잡고 일어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다음 세대에 좀 더 기반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게 세상의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기반을 전부 다 부시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까? 부모 세대가 할 일일 겁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얼마 안 가면은. 온갖 여러분들 그런 나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차피. 그래서 서양 회화를 보게 되면은 삶의 덧없음과 죽음을 경고하는 그런 유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마칠 때 보니까 이게 나오죠. 이런 그림이 많지 않습니까? 해골. 예. 안토니오 데 페레다의 허영의 알레고리, 1636년 작품이네요. 그림 하단부에 그려진 모래시계는 삶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나타내고, 이 여러분들이 해골이 많이 등장하죠. 그건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야기죠. 허영과 욕망에 휘둘려 가지고 폐악질을 하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삶이 유한하다. 그런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서양 회화에 이렇게 해골 쓰는 그런 그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래시계 쓰는 그림들도 많고, 그지? 다 죽는 겁니다. 죽는데 여러분들 건국 77년 광복 80년 사전투표 시행 11년 만에 나라를 완전히 패대기를 쳐가 완전히 아작을 냈으니까. 예, 너무나 참, 예, 마음이 아프고, 야, 복도 지질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아마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 나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모든 비극은 상황을 정직하게 보지 않을 때 비극이 생기는 거죠. 한국의 주류 언론들 논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독재자 성격이 강하고, 우리말로 여러분 좀 속으로 쓰면 또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왜곡되게 보기 때문에 상황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일단 피해의식이 강하고, 그다음에 남을 탓하는 데 굉장히 익숙하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자 때문이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 때문이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업가 때문이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재벌 때문이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파 때문이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런 남 탓을 많이 하는 겁니다.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거죠. 그렇게. 그죠? 아니, 문제 생기면 미국 탓이다. 문제 생기면 일본 탓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익숙한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내가 참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느낌을 가진 듯하다. 그럼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또라이가 아니고 내가 정치 천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업 천재고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 천재다. 아마 경악하게 보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이러면 왜곡해서 보는 겁니다. 정직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와싱턴의 지도자들이
지금 민주당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느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 권력을 얻었으니까 그거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호도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호도가 익숙하게 되면 투자 같은 데 실패를 하는데 나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호도를 하게 되면은 정치 외교 군사 외교에서 큰 실책을 범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압력을 강하게 가하면은 우리는 중국이 있다. 우리가 중국 쪽에 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쪽에 서면 그냥 골로 갈 건데.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의 많은 그런 지도층들이 일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여러분들 직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도 설령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더라도 나는 you deserve it. 당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지. 예?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겁니다. you deserve it. 당신들이 그렇게 이런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꼭 법무부 장관의 시각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지금 나이가 뭐 60대 꽤 됐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뭐 권력을 잡고 오랫동안 하겠다고 생각하겠다. 다 죽는데 자식들 앞날에 이렇게 큰 부담을 남겨가지고 왜곡된 느낌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또라이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진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울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서울법대 출신들이 7할 이상 정도를 기여한 겁니다. 사회 지도층이 너무나 여러분들 부패한 겁니다. 이완용이 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식들 앞날에 이렇게 큰 부담을 남겨가지고 이러면 마음이 편하죠. 도널드 트럼프가 또라이기 때문에 뭐죠. 민주당 정부하고 지금 한국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 하기야 그 사람들은 뭐 사실인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그냥 믿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측의 왜곡된 정보를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했던 거 아니냐는 질의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좀 벗어난 것 같다. 전부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의 정보 라인이 잘못되어 있고 그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 대통령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문제가 있다. 다 여러분들 나이가 꽤 됐습니다. 1961년생.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 연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서울법대 출신들인 겁니다. 이 법조인들이 특히 서울법대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망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국은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무진장 어려워질 겁니다.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잘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저마다 해결책을 잘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층들이 전혀 책임감이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층들이 You deserve it이라는 표현이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올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고생을 하시는데 얼마나 경고를 했습니까? 윤 대통령한테. 집권여름 하기 전부터 경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 뭐 가까운 시간에 나오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부인도 마찬가지고. 재임하고 있을 때야 뭐 별것 있겠나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한국인들한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지만
예, 안 들을 거니까. 왜? 권력이 달콤하니까. 권력이. 살아있는 동안 많이 누려야 되니까 그 달콤한 것을. 자식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본인 노후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망가질 건데 아무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나도 이런 한국 사람이라면 진짜 조선 사람들에게 학을 떼는 겁니다. 학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네 모선님이 트럼프가 틀린 말을 안 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미국의 정보력은 정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에 대한 상황인식이 영혼 없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조차 비정상이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인 겁니까?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언어를 뒤집고 법을 뒤집고 인식을 뒤집고 사회와 경제를 뒤집고 있으니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인 겁니다. 당신들이 한 짓이 어떤지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냐 세상 천지가 다 아는데 36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1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예. 한국은 정말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한 2달 동안 여러분 실시하는 정책을 보니까 야 진짜 성리학의 후손들 같구나. 완전히 조지겠구나. 완전히 박살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나라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일신의 편안함하고 이런 이익 때문에 전부가 양심을 팔고 아무도 직시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물의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태도인데 사물의 진실을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물의 진실을. 그리고 이익에 맞춰서 모든 주장이나 이런 것을 다 바꾸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오도된 판단이 나오지 않고 오도된 판결을 내가지고 얼마나 이런 나라가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코스피 5천 된다는 소식에 거기에 국장에 이런 돈 넣는 사람이 보면은 진짜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You deserve it. 당신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큼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건 때문에 언론의 한국 문제를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한국을 다루는 한국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급속히 내리막길을 걸을 겁니다. 왜? 미친 정책 때문에. 세계 역사상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는가 싶습니다. 스스로 이런 자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의 나라의 기초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노고와 이런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땀을 가지고 만드는 그 나라의 기초 토대를 그냥 미친 듯이 깨부시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이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 그냥 여당 야당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미친 인간들이 어디 있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계약을 안 한 사람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사용자 범위를 계약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정한다. 여러분 이게 뭔고 하니까 계약을 서로 여러분들 문서로 계약을 안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수많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교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으니까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어마어마하지만 진짜 이런 조선의 후예들도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내가 볼 때 미쳤습니다. 내가 미쳤어.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에 무슨 사용자 책을 두둔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직장을 사용자 관련된 단체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금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사실을 직시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게 아니고 이 법을 이름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미친, 이 법을 청탁한 사람들이 미친 겁니다. 소위 한국의 민법 기초를 전부 다 뒤에 흔든 겁니다. 노동법보다만 민법이 상위법일 것 같은데 한국에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관계를 여러분들 형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습을 요구하고 교습에 응하지 않는 원청업체의 CEO나 경영진들을 고소고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절망적인 겁니다. 해방 80년 건국 77년에 한국인 수준이 여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교섭을 해서 근로조건을 좋게 해달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들 우리 집 애들 책임지 달라는 거 똑같은 겁니다. 미치지 않고선 그래서 한국이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기까지. 운 좋게 여기까지 온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참 운이 좋았죠. 뭐 지금 여기까지 오더라도 내가 이런 방송하더라도 그렇게 실감나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완전히 깨지더라도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고 논평이니까 그냥 당신들 이게 내가 봐도 내 맨정신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게 인류 역사상 이런 법을 통과시킨 민족이 없을 거다 이야기죠. 한국인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고 아마 조선 사람들 같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한국이 여기까지 끝이고 이게 메시지가 뭔고 하니까 한국에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밖에 나가서 사업하라는 겁니다.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철강 대부분 이름들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여름 보시게 되면은 아니 노동조합에 노동 안 하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미친 짓이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당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에 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가입 조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상식도 없고 양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근로자만 노동조합 가입 및 파업이 가능한데 해고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노동조합 가입 및 파업이 가능하다. 완전히 골로 갈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심성 자체가 극단적인 그런 성향까지 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리학을 극단적인 형태까지 여러분들 몰아붙이는 겁니다. 극단적인.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술을 마시더라도 폭음을 하지 않습니까? 폭음을 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좀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한국 사람 성향 자체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겁니다. 모든 정책들이 극단적인 것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극단적인 것까지. 성리학의 후회답게 그다음 여러분들 진짜 결정타가 모든 경영은 위험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죠.
리스크를 짊어진 대가로 보상을 얻는 것이 사업입니다. 투자고 리스크를 얻는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을 개입하도록 만든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확대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해외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수년간의 적자를 무릅쓰고 신사업 결정을 내리거나 전부 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쳐도 이런 미친 나라가 없습니다. 경영의 가장 중요한 경영 판단의 원칙, 경영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보게 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집권 2년 만에 나라의 기초, 나라의 토대, 돈을 버는 모든 토대를 포크레인을 동원하면 전부 다 깨부셔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망치 정도로 때린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을 동원해가 전부 다 이러면 다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오만한지 나는 개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해 당사자다로 숙고를 해가지고 조금씩 고쳐가야 되는, 조금씩. 지금 이게 퍼져 완전히 박살을 내거나 레볼루션 혁명을 하는 겁니다. 경제를 이렇게 다루니까 완전히 깨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뭐가 어려운가 하니까 이 미국의 관세가 이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구조상 15% 이 관세를 붙이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제 보시게 되면은 어제 훌륭한 기업들 기준으로 한 미국의 전문가가 마진율이 25%지 않습니까? 한국의 마진율 25% 정도 급에 이런 도달한 회사들은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일 겁니다. 한국의 부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대개 경상이익률이 3에서 4%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입니다. 그 회사들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 닫게 되면은 한국의 대부분 회사들이 한 70년 정도 노력해가 뭘 만들었는가 하니까 영어 표현을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부품 소재 1차 밴드 2차 밴드들이 촘촘한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된 그거를 만드는데 7, 80년이 걸린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원전 관련된 그 소위 협력 부품 소재 기업을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완전히 부셔가지고 다음 정부가 등장한다면 복원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여러분들 어려울 겁니다. 한번 허물어지게 되면은 다시 복원이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고치자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가보고 그냥 조선 사람처럼 이러면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고 그때 문제 생기면 고치자. 그때는 못 고칩니다. 이제 한국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경영자들은 이제 살아남으려고 할 겁니다. 그 이제 결국은 경영자들의 엑소더스 탈출이 일어나겠죠. 경영자들은 어떻든 살아남습니다. 회사를 옮기겠죠. 큰 기업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렇지만 큰 기업들을 옮기게 되면 또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사업 오래 해오신 분들 한 40년 50년 해오신 분들은 이런 말이 자주 나올 겁니다. 살다 이런 세상에 살지 진짜 몰랐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훨씬 더 악화가 될 겁니다. 지금처럼 사업하시는 분들도 살다 이런 세상에 살지 몰랐다. 요 정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좀 멀리 보는 그 시야를 갖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들여다본 사람은
지금은 이제 시작도 안 됐다는 겁니다. 살다 이런 세상이 올지 몰랐다. 그렇게 말하던 때가 진짜 좋았던 시절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그냥 절로 나올 겁니다. 이제 기물 파손하고 공장 때리 부수고 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이나 기물 손괴 같은 것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기물을 더 심하게 때려 부수라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 면제 대상에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 추가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해 사용자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는 과격한 노동조합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민행사 책임을 지게,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근대 여러분들 주식회사 제도의 자기 책임의 원칙, 책임 한정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경영 판단의 원칙,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불구하고 그 나라의 민법 상법의 기초 주춧돌을 전부 다 뭡니까 그냥 포크레인을 동원해 전부 다 깨부셔버리는 겁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도 없고 책임 한정의 원칙도 없고 경영 판단의 원칙도 다 없고 오로지 노동조합 압권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노동조합은 뭐 저거가 여러분들 부 만듭니까? 회사 없어지면 관계없는 겁니다. 예? 한국 GM 사람들이 여러분들 파업을 저녁에 한다는데 내가 어제 이야기했잖아. 저녁만 하지 말고 새벽도 하고 아침도 하고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저녁도 하고 천야 농성도 열심히 해봐라. 돈이 어디서 나오냐. 땅 팔아서 나오냐 이야기죠. 물건이 팔려야 돈을 벌 거 아니야 이야기죠. 지금 대한민국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물건 못 팔도록 뭡니까 전 권력이 동원해가 여러분들 회사를 때리 부시는 겁니다. 포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야 재미있다 부셔라 부셔라 부셔라. 기업들 전부 다 여러분들 안 죽을 만큼 좀 심한 이야기하면 개패듯이 패더라도 뭡니까 사업가들이 꼼짝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개패듯이 맞아라 이놈들아. 그래도 너희들 끄떡 안 할 거다 이렇게 할 겁니다. 개패듯이 패도 뭡니까 안 죽을 거라고 볼 겁니다. 죽어버립니다. 뭐 논리나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한국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기까지고 이미 이제 관세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은 산업계가 이걸 감당을 못할 거로 저는 봅니다. 감당을 못하고 한국의 상식이나 논리나 합리나 정직이나 신이나 성식의 기반은 전부 다 부서진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이 선거에 시작이 된 겁니다. 상부 질서가 무너지면 하부 질서가 어떻게 무너진지 제가 수없이 목소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강 상류에서 독약이 풀어지게 되면 하부가 다 죽는다는 걸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문 겁니다. You deserve it. 당신들은 앞으로 그만한 대접을 받을 거다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련하면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미련하면은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스마트해지자 이야기죠. 현명해지도 지혜로워지고 좀 깨어 있어야 안 되겠냐. 미련하면은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자기가 망하지 않습니까? 미련하면은. 그 미련함이 여러분들 훈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련하던 자들이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들 어려워지게 될 건지. 기업들이 폐업도 많이 늘어날 거고 기업들이 일단 탈출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사람을 안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로봇을 많이 대체할 거니 이미 한국은 로봇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로봇을 많이 쓰는데 이제 앞으로 훨씬 더 고용을 줄이겠죠. 사람을 안 쓰는 것이 이제
살아남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항상 여러분들 세상은 작용 반작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자들을 개 패듯이 여러분들 때리게 되면 경영자들이 가만히 있냐 이야기죠.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경영자들이 무한정 여러분들 임금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원가에서 차지하는 임금 비중이 일정 부분 되기 때문에 P를 올리게 되면 Q를 줄이지 않습니까? 양을 자동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때리면은 그냥 맞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폐업을 할 수도 있고 로봇을 도입할 수도 있고 회사 전체를 이동시켜 버릴 수가 있고 연구개발 기능 제외하고 지금 생산기지를 전부 다 먼저 옮겨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은 실업급여 이런들 청구 건수나 청구 액수가 늘어날 거고 그거를 조달하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계속 짊어져야 되고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 또 좀 낼 여력이 있는 사람에 더 세금을 올리고 그러면 경제활동은 점점 여러분들 줄어들고 국채 발행은 늘어나니까 재정적자 규모는 더 늘어나고 이자 지급은 늘어나고 아참 여러분들 신용등급은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선순환이고 악순환으로 나가는 거죠. 악순환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경제위기가 닥치고 원화 가치가 그냥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급주자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런 짓을 뭐죠. 그냥 힘을 합쳐가 힘차게 추진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될 건지. 삼성협력사 노조 본사의 교섭 요구 민노총 끝이 아닌 시작이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은 막론하고 기업들의 부담이 전례 없이 가중될 것이고 산업계 우리를 무시한 결과는 투자 고용의 위축이란 부메랑이 돼 날아올 것이란 비판이 터졌다. 죽도록 패도 안 죽는다 이놈들은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물건이 안 팔리면 여러분들 회사를 그만두든지 회사를 옮기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조합 하는 사람 물건이 안 팔린다는 부분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원가가 올라가 물건이 안 팔려면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게. 오늘 한 분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야기 하시는데 일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이런 근대화를 가장 제대로 치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노동법 같은 거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경우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정직하고 일본 사람들이 경우에 어긋나는 짓을 안 합니다.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지가 않고 경우에 어긋난 짓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혁명이건 나발이건 전부 다 깨부수는 겁니다. 남북한이 다 비슷한 겁니다. 남북한이 다 비슷한 겁니다. 뭐 일본의 여러분 잃어버린 30년 이런 거 게임이 안 될 겁니다. 한국은. 일본의 여러분 잃어버린 30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들 큰 쓰나미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 대외자산도 많고 내수가 일단 크지 않습니까? 내수가 크기 때문에 웬만큼 껐덕해도 자기들끼리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혁명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혁명을. 그죠? 이 보시죠. 삼성전자 협력사인 ENS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지급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자 지난 6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직접 나서라고 압박했다. 뭔가 하니까 계약관계는 없지만 너가 좀 잘 버니까 우리가 뜯어먹어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계약관계 계약이 없는데 모기업이 좀 원청업체가 부자니까 우리한테 돈 좀 내놔라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큰 사회적
사고 터지면 뜯어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한국 사람들은 뜯어먹는 데 익숙하잖아요. 뜯어먹는데. 이제 얼마나 뜯어먹겠습니까? 예? 대기업 회사원들 그다음 투자자들 그다음 이런 부자들 대기업들 얼마나 뜯어먹겠습니까? 그냥 지근지근 뜯어먹는 겁니다. 그냥 맛있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럼 뜯어먹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소비 줄이고 투자 줄이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건 2차 효과니까. 밖으로 나갈 때까지 뜯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막 뜯어먹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공병호 역사 스페셜 하니까 이제 이번에 11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11번째 시간을 나가는데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중부에 있는 카타니아하고 카스티아하고 여러분 아라곤 연합왕국이 합친 건데 그 아라곤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뭐죠? 카탈루냐라는 그런 그 지중해 해안 지방하고 이제 합친 아라곤 왕국하고 그런 또 하나의 왕국이 합친 건데 그 나라 왕국이 여러분들 얼마나 12세기 13세기에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새벽 한 4시 이런 글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상념들이 스쳐 지나가는 건지 12세기 13세기에 아라곤 국왕하고 카탈루냐의 여러분들 의회가 얼마나 상인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상인들 여러분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고소 고발 사건의 진행이 느린 일반 법원을 폐기하고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상인들의 규약에 맞춰서 빨리 뭡니까 그런 상인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정을 새로 만들어주고 보조금도 만들어주고 자유무역항구도 만들어주고 돈 버는 데 막 열심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세금을 내가 전비를 가지고 또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감동적인지. 카탈루냐 상업진흥책 별도로 여러분들 처음에는 예정이 안 돼 있었는데 별도로 여러분 빼내 가지고 바르셀로나가 수도였지 않습니까? 카탈루냐의 수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여러분 아주 오랜 상업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 이전부터 상업항구로서 이름을 날렸는데 그 민족의 원형이 있는 겁니다. 민족의 원형이. 그건 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상인 문화를 여러분들 부흥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왕하고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 상인들이 제노바나 베니치아 상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게 12세기 13세기입니다. 12세기 13세기 민도도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상업민족이 아닌 겁니다. 조선은 이리 오너라 여러분들 문화였고 약탈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의 사업가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숨을 못 쉴 겁니다. 상법 노동법 전부가 여러분들 다 때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때리면서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 뭐라고 생각할 거냐. 이렇게 때리도 안 죽을 거다 이렇게 볼 겁니다. 진짜 죽었거나 아니면 나가버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12세기 13세기에 카탈루냐의 여러분들 그 상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축이 카스티아 왕국하고
아라곤 왕국 이름 합쳐져 가지고 스페인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아라곤이 또 여러분들 두 개 나라고 아라곤하고 그다음에 카탈루냐 연합인데 카탈루냐가 그렇게 상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대한민국 민도가 한참 먼 겁니다. 본래 우리가 상업하는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용수출하고 똑같습니다. 금세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금세. 예. 여기에 이 보시면은 이제 A사 노조는 최근 원청을 찾아가 임금을 올려야 되니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원청은 A사 대표에게 이러면 곤란하다고 했고 A사 대표는 결국 대출을 받아가지고 임금을 올려줬다. 이런 게 다반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제품 자체가 이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쟁력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원가를 엄청나게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오늘 여기 방송 들어와 가지고 뭐 선동하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선동이 아니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인간이란 것이 워낙 여러분들 악해 가지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그런 되면은 끝까지 버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게 되면 본인이 영향 안 받겠으니 영향 받습니다.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폐업할 겁니다. 탈출이 속출할 겁니다. 예, 나는 사업가들 만나 대화 안 해봤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보도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그 사람 상황을 그냥 정확하게 여러분들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20년 투쟁의 결실 노조법 개정 통과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진짜 사장 교섭 정치 투쟁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2026년을 비정규직 특수고용권리 정치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 회사가 망할 거란 이야기. 너희들이 뭐 열심히 해봐라 이야기죠. 데모를 24시간 열심히 해보기 바랍니다. 물건 안 팔리니까. 물건을 교섭과 책임을 회피하면 전 조직적 투쟁으로 진짜 사장을 단죄하겠다. 법을 넘어 현장의 힘으로 사용자 책임을 강제하겠다고 경고했다. 물건 안 팔리면 다 뭐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하는 거죠. 물건을 여러분들 누가 사줍니까? 예? 물건을 싸고 질 좋을 때 사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 빨간색 이름들 깃발하고 뭡니까? 으쌰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한다면 물건 사줍니까? 물건 안 사주죠. 예. 미국의 여러분들 코스코나 아니면 샘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국제가 좀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예? 탭이나 이런 것들이 1달러 2달러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 얼마 가겠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 수건 사업을 밀어붙일 것이다. 열심히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밀어붙여 가지고 재벌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아니 수출 안 하면 어떻게 살 건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해봐야지. 예. 아니 수출 안 하면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계획하자고 하는데 수출 안 하면 어떻게 살 거고. 소원대로 다 성취할 거니까 너무 그냥 그렇게 악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차피 다 이제 골로 갈 거니까. 예. 여기 한 분이 말씀 잘했네요. 멀쩡히 생긴 사람이 이렇던 노조에 빠져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소름이 돋습니다. 끔찍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는지도 모른 채 젊은 세대의 고통으로 다가올 겁니다. 더 암울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예. 이를 어찌할꼬. 사람이 우둔하면은 자기도 고생하지만 식솔도 다 고생을 하는 거죠. 예. 오늘 새벽 방송을 하는 것은 선동하는 방송이 아니고 깨어있자는 방송인 겁니다. 깨어있자. 좀 똑똑해지자 이야기죠. 과유불급입니다.
경영자들이 바보는 아닐 겁니다. 반응하니까. 지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문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자본 파업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조만간 직장이 없어질 텐데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한국투자기업의 철수를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한국GM이 먼저 나가겠죠.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전생에 기업들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냐. 먹여 살려주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더니. 예. 오늘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피를 보게 되겠죠. 뭐. 어쩌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교조주의 성향이 강한지 못 먹어도 고 이게 심한 겁니다. 성리학의 후예답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이게 참 겁난 것 같아요. 그 실용주의 같은 게 너무나 이런 등한한 겁니다. 그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압도당하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뭡니까 굴복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물건도 잘 만들고 실용성이 강하죠. 정책을 만들어서 하더라 조금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얼굴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들. 참. 이게 조선일보가 노동조합과 소액주주 동시협공 기업 경영이 버텨내겠나.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죽으라고. 이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 이 결의에 가득 찬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지금. 본인들 다 자식이 있을 건데. 본인들이 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죽는데 이렇게 다 죽는 거거든요. 다 죽는데 이렇게 다들 뭡니까 자기가 세상에 모든 선한 것은 다 하고 있는 것 좀 생각해 가지고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번에 또 상법이 통과됐는데 상법은 완전히 그냥 대주주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의 2명으로 확대하고 그런데 이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투표권을 제한을 해버렸네요.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53일 만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센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액주주를 대표하거나 경영권 탈취를 목표로 하는 집단이 감사위원을 집어넣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시켜버린 겁니다. 최대 주주보다 외국계 펀드나 소액주주들의 영향이 훨씬 강해지게 됐다. 게다가 복수의 이사 선임 시에 투표권을 1명에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는 세력이 단기적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주들과 연합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가 있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한 뒤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배당 등으로 빼먹고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한국적 상황이 있을 때니까 경영진들하고 깊게 수기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막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그런 과격한 조치를 짧은 시간에 이런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한국은 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예. 74% 기업들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커진다고 답했다. 30대 상장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외국기관 투자자들이 넘어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됐다. 정부는 일단 시행해 본 뒤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 제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도를 바꿀 수가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란 기준에 맞게끔 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들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한국 쪽도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신중한 논의나 검토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정책들이 다 이럴 겁니다. 뭐 대법관을 20명이 30명을 늘린다든지 본인들이 원하면 50명까지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선거가 이제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원하면 전부 다 감사원도 폐지할 수 있고 검찰도 폐지할 수 있고 전부 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오늘 아침 방송엔 좀 이상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걸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공박사 헛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박사 헛소리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진짜 피눈물 흘릴 겁니다. 지금 아무 일 안 해도 여러분들 한국은 피눈물 흘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 관세 15% 내고 수출해서 이익 남길 수 있는 기업이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비교적 넉넉하게 돈을 남겼던 시장에 15% 관세를 바치고 미국은 관세를 합하면은 1년에 6천억 정도 이런 관세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세계에서 다 거둔 겁니다. 뭐 옳고 그런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미국의 6천억 불 정도의 관세 수입에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가 다 돈을 대는 겁니다. 그 돈이 다 미국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트랜스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국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뭐죠? 그냥 패대기를 친 겁니다. 죽어라 이놈들아. 그렇게 하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평화시에 이런 조치를 통과시켜도 어려울 건데 진짜 골로 가는 겁니다. 골로. 제가 한국 이야기를 잘 안 다룹니다. 왜 안 다루는 거 아니까 너무나 우울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다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개인적인 문제로 다 돌아오니까 국가적 문제는 뭐 국가적 문제라고 치더라도 개인적 문제로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거죠. 해결책을 제가 명확하게 제시 못해 가지고 한국의 해결책은 딴 게 있습니까? 선거 바로 쓰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국민들 두려워하면 그다음에 조심하는 거죠.